통증이란 신체에 손상이 있는 부분에 통증을 받아들이는 수용기가 활성화되고 아프다는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뇌에서 아프다라는 감각을 인식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뇌는 지속적으로 통증을 경험하면 통증을 피하고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통증을 부정적으로 학습합니다. 통증 부위의 신경은 더욱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이를 중축성 감작 또는 민감화라고 합니다. 민감화가 시작되면 우리는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는데요. 부정적인 사건을 비합리적으로 과장하고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단하는 인지 왜곡 현상이 발생하죠. 이것을 통증 파국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움직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면 우리는 통증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더 이상 움직임을 회피하고 통증을 과장하여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활동을 하는 것이 통증을 야기한다고 인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움직임 능력조차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편도체와 전 인슐라와 같은 감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서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움직임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움직임 공포증을 느낀다는 것은 통증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도 움직임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관절의 위치나 상태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계 수용체들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잘못된 중추신경계의 정보 전달로 인해 움직임을 조절해주는 능력과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 근육과의 조화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협응력조차 상실하죠. 이는 움직임 기능 부전으로 이어집니다. 통증을 느낄 때 우리가 움직임을 회피하면 결국 만성화가 되고 특정 근육의 기능이 상실되며 다른 근육이 보상하여 과활성화되는 것이 잘못된 체형과 더 큰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움직임을 기피할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 통증에 대해서 뇌가 재해석을 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통증이 없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움직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부하를 실어주면서 뇌에 통증이 없는 움직임을 가르쳐주고 민감해져 있는 감각의 탈감각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통증 인식에 대한 뇌의 신경 패턴을 재정립하는 것이죠. 만성화된 통증은 일주일만 안 움직여도 폐용성 위축을 일으켜 근력이 10에서 20% 떨어지게 됩니다. 적절한 운동은 뇌의 진통 효과를 만드는 뇌인성 오피오이드 물질을 분비시킵니다. 오피오이드, 세로토닌, 카테코라민 등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통증의 인식을 조절해줍니다. 중추신경계에서 새롭게 통증 억제 신호를 만들고 통증 민감도와 통증에 대한 역치를 높여주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코티졸은 부정적인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시상하부를 자극하고 교감신경의 활동을 높입니다. 염증이 동반되는 통증이 존재할 때 코티졸이 염증을 억제함으로써 진통 효과를 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통증에 대한 이유는 저마다 다르고 복잡하지만 뇌에 의해 100%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성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통증 없는 선에서 올바른 운동을 하고 운동을 통해 부하 수용을 높여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받는 부하에 뇌와 중추신경계가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통증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움직여야 합니다.